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미국 관세 문제라든가 또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HBM이라는 것 전반적으로 소식이 지금 잘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SK 얘기는 많이 나오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아직 수면 아래 있지만은 일부 신문 보도를 보면 8월 말 9월 달에 12단 HBM3E가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예상을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HBM4 경쟁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세게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내부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HBM4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로 소화를 합니다. 자체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썸네일이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최근에 찍은 겁니다. 굉장히 삼성전자 P1, P2, P2 EUV까지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긴 내용이지만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좀 이렇게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4 경쟁 조건부로 삼성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사실은 이 제목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반도체 이제 제조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수율 관리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려운 거 파운드리라든가 그다음에 원A, 원B, 원C 디림에서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수율입니다. 수율.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 3라운드에서 수율이 안 나와서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테슬라와 애플이 계약을 하면서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정의 최적화, 그 다음에 소재 장비 개선 이런 것들이 삼성이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4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지난 3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6월, 삼성전자가 7월에 샘플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HBM3 12단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가 콜 통과를 받았던 그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아직 결론이 안 날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HBM4에 대해서 파운드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HBM 25년 2분기 글로벌 기준으로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62%, 마이크론이 21%, 삼성이 17%입니다. 삼성이 3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고요. 마이크론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 25%까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거든요. 이게 허풍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마이크론이 이 성장세가 엄하게 크고 상대적으로 SK가 조금 주춤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 SK 하이닉스가 좀 주춤하려면 상대적으로 삼성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 분발을 하려면 일단은 12단 HBM3 콜 통과가 급선무입니다. HBM4는 다음 얘기죠. 자, 이렇게 HBM4 선점을 위한 여러 이제 세계 회사의 선점 그 전략을 한번 보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고객 밀착이죠. 엔비디아하고 너무나 이게 고객 잘 돼 있고 커스텀 HBM 주도를 하고 있어요. 커스텀이라면 고객 맞춤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하고 중심에 이제 설계 협업이라든가 사실은 SK가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엔비디아하고 수년 동안 거의 협력해서 HBM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베이스 다이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베이스 다이가 커스텀이에요. 고객 맞춤형 베이스 다이가 그냥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치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러라든가 리피터라든가 그 다음에 신규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이 차별화된 것을 SK 하이닉스가 잘해요. 그 다음에 HBM4에서는 TSMC하고 동맹이에요.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자체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를 그냥 메모리 반도체에서 못합니다. 파운드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TSMC하고 동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SMC의 선단 공정을 이용을 해서 베이스 다이를 하여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뭐 이런 것들 결합을 공식적으로 하고, 업계에서는 보도된 거는 뭐 3나노급 뭐 2나노 뭐 4나노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TSMC가 워낙에 파운드리를 잘하다 보니까 HBM4에 들어가는 SK 하이닉스의 베이스 다이를 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TSMC가 SK 하이닉스의 HBM4에 들어간 베이스 다이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망을 재정비를 합니다. HBM4 양산을 앞두고 장비 후공정 밸류체인을 확장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HBM4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재화입니다. 내재화, 수직 계열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베이스 다이를, 로직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에서 4나노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4나노가 삼성은 지금 잘하고 있거든. 수율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4나노 이게 평택 캠퍼스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풀 캐파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HBM 수요를 빠르게 대응하려는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을 만들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베이스 다이를 하고 하니까 같은 회사, 그리고 우리 평택 캠퍼스 피포 뭐 이런 데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수요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공급사가 아니면은 수요하는 그런 회사에서 요구를 빠르게 들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원시 디램하고 HBM을 원스톱으로 그냥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율 개선 관련 보도로 이어진 수율 개선, 수율이 항상 문제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반등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2분기 HBM 점유 하락을 막기 위해서 HBM4에서 지금 아주 뭐 죽기 살기로 덤비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한번 볼까요? 제품 속도전하고 샘플 선제 공급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제 얼마 전에 26년도 그 HBM에 대해서 다 팔 수 있다, 완판이라는 얘기를 뭐 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단 36기가바이트의 기가바이트의 HBM4 샘플을 고객사에 배포했어요. 6월 달에. 그리고 베이스 다이는 아마도 TSMC 위탁 생산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이 만들지 않으면 뭐 당연하게 파운드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 선택. 이게 이제 HBM4에서 베이스 다이를 누가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TSMC, 삼성은 내부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 이렇게 합니다. 마이크론은 TSM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을 미리 한번 얘기해 보면 조건부로 삼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드니까 삼성 파운드리는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이라든가 품질이 잘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베이스 다이를 잘 만들어준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HBM을 싸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비용이 삼성전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근거는 외부 마진이 이제 절감이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TSMC에 주니까 TSMC한테 가격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삼성은 내부 파운드리를 사용하니까 전사적인 관점에서 파운드리 마진을 좀 낮추고, 그리고 이제 커스텀 베이스 다이처럼 다품종 소량 생산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하니까 외주를 주지 않고 내부에서 이제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 동시에 이제 최적화, 공정, 패키징, D램 이걸 다 할 수 이게 이제 그 수직 계열화, 그냥 이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 다이, 원시 디램, 베이스 다이, 삼성 파운드리, 패키징, 삼성 이거는 온양이라든가 천안에서 이제 패키징을 할 수가 있죠. 동일 그룹 내에서 모든 로드맵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리드 타임을 이제 단축할 수가 있는 거죠.
한 회사에서 그냥 이 코어 다이를 또 베이스 다이 그다음에 패키징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낮은 가격으로 HBM4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반대로 TSMC 외주가 이제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요즘 뭐 기업들 보면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을 외주를 주면서 가격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단 공정 품질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이런 리스크들. 그래 베이스라인은 고속 I/O, 인풋, 아웃풋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스템 그 수율이 관건이에요. 그런데 TSMC는 이 HBM4에 들어가는 SK 하이닉스의 베이스 타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수율도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숙된 수율과 뭐 도구라든가 생산성 이거는 아직까지 삼성보다는 더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이퍼당 가격이 비싸도 양품당 그러니까 수율이 잘 나오니까 양품당 원가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이 단가를 낮추려면 파운드리 수율, 원시 드림의 수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뭐 IP, 패키징 연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TSMC의 조합이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한테 우리가 거는 기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 파운드리 그 외주 마진의 이제 절감이라든가 조직 내 이제 통합 이제 최적화 단위 원가가 이제 하락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단 이제 선단 공정 수율에 대한 생산성이 높아야 되겠죠. SK 하이닉스는 TSMC에 위탁 생산하면서 웨이퍼 단가 상승하여도 수율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일정 리스크 뭐 이런 것이 줄어들면서 양품당 그 원가가 이제 경쟁력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극복하고 아니면 TSMC를 극복하고 나가려면 정말 파운드리에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 수율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삼성이 3나노에서 하는 게 아니고 4나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안에 저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시면 HBM4 이제 생산 전략 시나리오예요. 핵심 쟁점은 뭐냐? 누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 품질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HBM4를 누가 더 싸게 만들 수가 있느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무기는 내재화입니다. 디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를 하고 패키징을 원스톱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삼성이 이걸 다 할 수가 있는데 한 2% 부족하다는 거 그것만 채우면 됩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HBM3 12단까지 그냥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4에서는 베이스 타일을 외주를 주는데 이것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건지 발목을 잡을지 이는 조금 더 두고 봐야죠. 마이크론 후발주자인데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이제 그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수율이 우수로 해야 되겠죠. 수율 생태계를 말하는 겁니다. 원가 경쟁력을 수율이 좋다면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점유율을 반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율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도 필요하지만 엔비디아에도 필요한 거죠. 만일 수율이 저조하다 그랬을 때는 TSMC 패키징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SK 하이닉스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점진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가 있는 거죠. 수율이 그러니까 이 웨이퍼 단위에서는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수율이 높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삼성전자가 조건부로 유리할 수도 있지나 항상 그렇지 않다. 삼성이 잘하면 원가 우위 점유율 반등의 기회가 열리지만
그 전제 조건이 이제 파운드리 수율, 그 다음에 생태계, 그 다음에 패키징 최적화 때문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건부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삼성이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4나노에서 하는데 4나노 수율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 파운드리, D램, 패키징 모두 통합 관리를 하면서 이론상으로 보면 원가, 속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단 공정 수율, 신뢰성을 이게 따라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외주라서 웨이퍼 단위 가격은 높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수율이 좋고 생태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 원가가 안정성 낮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후발주자지만 빠른 샘플 공급을 해서 고객 선점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잘 하기만 하면 반드시 유리하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될 곳에다가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수율이 높고 원가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점유율은 뭐 올라가는 거는 뻔합니다. 그러나 수율이 만일 정체를 해버린다 그러면 TSMC를 의존하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썼습니다. 한번 썼는데 어렵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한테도 기회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올해보다 105%를 이렇게 달성을 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충분히 걸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